안녕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록입니다. 제가 이 상안검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 이 눈매 교정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상안검과 눈매 교정에 대해서 차이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내 눈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상안검 수술은 쉽게 눈꺼풀의 이 바깥쪽에 있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눈꺼풀 피부가 처지게 되고 이런 불필요한 연부 조직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가리고 있던 내 살의 무거운 짐을 조금 없애주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상안검입니다. 반면에 눈매 교정은 눈꺼풀의 안쪽에서 눈을 뜨는 기능을 조절해주는 수술입니다.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둘을 항상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눈 뜨는 기능이 정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 우리 윗눈꺼풀 안에는 상안검 거근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저희의 이런 눈꺼풀을 위로 이렇게 착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거나 구조적으로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우리 몸은 참 똑똑해서 눈 뜨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이거를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 뜨기 힘든 거를 보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환자분들의 눈과 얼굴을 전체적으로 유심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이 눈꺼풀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눈을 좀 편하게 뜨고 싶을 때 눈썹을 이렇게 쓱 올리거나 이마주름이 깊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내 눈꺼풀 안쪽의 이 안검 거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마가 조금 대신 도와주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썹의 사용이라던가 지나친 이마의 주름을 통해서 이런 눈 뜨는 힘이 약하다라는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좀 상안검 수술만 해도 충분할까요? 아무래도 이 눈 뜨는 안쪽의 운동 기능은 아주 정상인데 단순히 바깥쪽 피부만 좀 늘어져서 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바깥쪽 장애물이 되는 피부만 좀 적절하게 정리를 해줘도 가려졌던 눈동자가 시원하게 드러나면서 눈이 아주 젊은 시절처럼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눈매 교정을 좀 무리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눈을 과하게 뜨는 느낌 때문에 인상이 좀 다소 예민하고 좀 강해 보인다던가, 반대로 이제는 눈을 감을 때 충분히 감기지 않는 듯한 느낌의 불편감을 느끼거나 안구 건조증 등의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수술에서는 이 안검 거근의 길이를 1mm만 좀 과도하게 조절을 해도 눈 뜨는 게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안검과 이 눈매 교정을 병행을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은 꼭 저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눈매 교정을 조금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 실질적인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의 눈꺼풀에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았는데도요, 그럼에도 눈동자가 시원하게 노출되지가 않고 절반 이하로만 눈을 뜨고 있어서 다소 이렇게 졸려 보이는 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마를 항상 눈 뜰 때마다 심하게 치켜 올려서 심한 주름과 함께 많이 이제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안검하수에 대해 눈매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분에 따라서 양쪽의 눈에 뜨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대칭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안검하수 교정을 통해서 양쪽의 눈 뜨는 힘을 같이 또렷하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안검 수술할 때 조금 큰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은 피부를 자르고 쌍꺼풀을 다소 크게 했지만 눈 뜨는 힘이 약할 경우에는 이런 쌍꺼풀 라인이 다소 무겁게 느껴져서 미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 예상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 뜨는 힘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해줬을 때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큰 쌍꺼풀도 예쁘게 눈을 뜨는 그런 형태의 쌍꺼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매 교정은 단순히 눈을 좀 이렇게 크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고 눈 뜨는 힘을 정상적인 범위 내로 회복시키는 수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년의 상안검 수술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젊은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조금 화려하고 좀 더 커져 있는 눈매를 원하시긴 하지만은 중년분들의 상안검 수술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눈매 교정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은 조금 이렇게 부릅뜨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인상도 조금 이제 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년 환자분들께 근육의 기능을 아주 세심하게 평가를 해서 조금 최소한의 이 눈매 교정을 통해서 최대한 편안함을 드리는 그런 약간의 그 균형을 찾아가는 수술 계획을 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술하고 나서 화난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주변 분들의 오해를 피할 수도 있고요. 주변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수술이 잘 됐는데 눈도 되게 또렷하게 잘 뜨네 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눈매 교정을 함께 시행을 하게 되면은 상안검 수술의 회복 과정에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매 교정의 수술 직후에는 눈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당기는 느낌과 함께 약간 더 많이 떠 있는 느낌, 그리고 살짝 눈에 힘줘서 뜨는 듯한 부르뜬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안검 거근을 조정한 직후에 나타나는 어떤 긴장감과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의 붓기가 합쳐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되게 수술하고 첫 주에서 한 둘째 주까지는 가장 어색한 시기가 되고요. 한 달 전후가 되면은 이런 눈 뜨는 힘과 쌍꺼풀 크기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긴장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붓기라던가 눈 뜨는 것이 익숙해지는 약 3개월 전후가 되면은 비로소 이게 이제 내가 수술받고 좀 편안한 눈매가 되었구나 라고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2-3주 차의 모습을 보시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눈 뜨는 힘과 쌍꺼풀 라인의 붓기가 빠지는 등 좀 조직이 적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김영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